보조사하고 결산사하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뭐 사업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고요. 이런 것들도 뒤에 가면서 이제 많이 자료들이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 다음에 다음 결산검사에서 확인하실 사항들도 대부분 지금 다른 의뢰나 모든 분들이 이런 근거하에 자료를 가지고 결산 검사를 하거나 할 때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비비 지출 결정에 쭉 전용에 쓰는 부분, 요거는 전용을 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빨갛게 체크해 놓은 부분은 우리 사업 예산서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검사에 여러 가지 확인하실 부분들이 많은데, 결산검사는 사업을 확인하시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총괄적인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모든 의회 게시가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근데 의원님들께서 지금은 저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결산검사에 대한 그 검토를 해보라는 자료를 검토해봐라는 말을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가 내년에 올해 제가 2018년도 울주군 결산검사위원이었어요. 근데 울주군도 그렇고 시에도 여기 오시는 의원님들 내년에 꼭 결산검사위원 먼저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야 이 보조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은 하루에 10만 원의 수당이 나옵니다. 20일 동안. 그런데 네? 의원 나옵니다. 결산검사는 나옵니다. 결산검사만 나와. 결산검사만 20일 동안 2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구군은 한 명이고요. 시는 세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면서 놀랐던 게요.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데 안 나와도 된대요. 의원님은 총괄이니까 뭐 나오시고 나오는 횟수가 4일인가 5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구군은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이 대표의원이 돼 있거든요. 나는 안 나오는 거 맞지 않습니다. 난 다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저는 토요일을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 세무회계사 세 분이 오시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 울주군만 아니고 다른 시구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동안에 몇 번을 나오냐면 4일 나옵니다. 4일 아니면 5일 나옵니다. 제가 많이 나오자니까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만큼 입이 튀어나왔대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왜 결산검사는 따로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회계사들이 하루에 10만 원 받고 나와서 보겠어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도 안 합니다. 의원님 바쁘면 행사 가세요. 그래요. 나 절대 행사 안 갑니다. 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제가 앉아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담당 공무원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보고 일 있으면 가세요. 내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다 세미나를 안 봐도, 근데 저희가 가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 이 호조 보는 방법도 모르고 뭘 봐야 되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찾아서 보는데, 전부 다 클릭을 해봤는데 다 엑셀 파일이 한번 열렸다가 이만큼씩 열렸다가 그걸 또 다 보려고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의를 했어요. 만약에 결산검사 감사가 나와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매일 나올 테니까 회계사님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나와달라. 그 대신 이제 회계사들 수당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회계사님이 오전에 필요하면 오전에 나와서 가시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 한 2시에서 나오셔서 한 5시에서 가시고, 그 대신 이 사무실을 매일 비워 놓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매일 나와 있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시면 가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의원님 이렇게 하면 울주군 다음에 검사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회계 부산에 총괄하는 곳인데요. 거기다가 추천을 받아서 회계사님들을 하는데요. 시는 4일인가 나오고 중부는 뭐 3일인가 4일 나오고 다 4일 정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5일 나오는데요.
이 이틀은 뭐냐면 첫날은 나와갖고 밥 먹고 마지막 날은 다 하고 밥 먹고 남은 날 3일이에요. 응? 이 3일 동안 얼마큼 결산 살아보고 공사는 벌써 끝났잖아. 그나마 저희는 심사가 내가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를 되지. 했으니까 많은데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꼭 결산검사 할 때요 가서 한번 결산 살펴봐주세요. 공사는 지금 12월까지 집행이 끝나잖아요. 그럼 1월 이게 달에는 저는 1월에서 그 2월 결산에서 결산 이런 필요가 없다고 검사.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검사된 거를 네. 심의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뭐냐면 내년 결산검사 검사. 검토 의견서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 거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전국대 시도에 한 30개를 봤습니다. 근데 모든 결산검사의 검토 의견에 의견 일치함, 의견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예비비가 너무 많다, 뭐 집행자력이 많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우리 울주군에는 이번에 그래도 제가 예산 검사를 하면서 한 9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마지막 날 우리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 처음에 기획에서 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엄청 그나마 제 수준에서 엄청 조그맣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빼달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좀 싫어하실 텐데 몇 가지를 빼달라고 하시요. 근데 왜 빼달라고 하세요? 물었습니다. 이런 걸 지적해놓으면 요즘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문제가 혹시 될 수 있으니까 좀 빼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안에 문제가 많은 거 큰 건을 제가 뺐어요 다. 그러고 상세하게 안 했습니다. 내가 진짜 꼼꼼, 내가 나쁜 사람 같으면 아주 꼼꼼하게, 제가 더불어민주당 한번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한번 했을 때 엄청 꼼꼼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못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회계사님들은 숫자만 맞추거든요. 근데 숫자는 하나는 다 맞습니다. 간혹 안 맞는 경우 있습니다. 자금 없는 2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잡아놓고 실제로는 반납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회계사님들 잘 하지도 않고 어떤 회계사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는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면 와서 뭐라 했냐면 그 회계사님하고 회계사님은 이렇게 좀 봐달라면 검토 대표위원이 다 의원이기 때문에 하나 그냥 넘어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이 의원님들이 전국에 그 의회에 들어가 보시면 결산검사 의견서 있거든요. 살펴보세요. 지적된 거 제가 한 30군데 봐갖고는 울산 시의회, 구의회 쳐가지고 앞뒤로 나오면 한 20군데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순천인가 어디 한 군데만 좀 잘 돼 있는 게 있고 그 나머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결산검사 하실 때 지금은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며칠 했는지 저도 4일, 20일 동안 4일 다 했습니다. 뭐 저는 다 나갔기 때문에 4일 다 했는데 그거 보시면 다 20일, 4일 다 돼 있거든요. 올해는 못 보셨기 때문에 못 하시고 내년에는 결산검사 하신다면 5월에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슬쩍 결산검사 어디 하는지 가서 보고 매일 가보세요. 그러면 비어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현감제 꼭 지적하시고 그런 거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결산검사 하지만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결산검사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검사 위원은 어떤 식으로? 의장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절대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없었어요. 한국당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깜깜한 사람 절대로 안 시켜줍니다. 절대 안 되겠고. 제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일 첫해 들어가서, 제일 첫해 제가 초선 의원님께서 들어가서 이 행정 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예산서에 금액이 잘못됐어요. 이 예산서 앞에 보면 총액란이 있거든요. 이 예산 규모 앞에 제일 처음에 책장이 안 맞는 거예요. 순색에 있는 것부터 해서 예산 총칙에 나오는 이 금액하고 뒤에 총괄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더니만 공무원, 기획실에 공무원 8분이 6시간 동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2011년부터 2016년, 2015년도까지인가 국비를 반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당연히 안 맞겠죠. 자기들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호조 시스템상 안 맞대요. 그러면 이 호조 시스템이 안 맞으면 그걸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국회 교육 가서 물으니까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물어보래요. 아무도 가르쳐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 그 다음에 의원님이 결산검사 한번 하시죠 이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2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의장 친한 사람
그다음에 다선 의원 위주로 줍니다. 우리는 누군지 알겠다. 근데 시에는 우리는 누가 친한지 알아.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제일 좀 만만한 또 예결상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는 거예요. 네네, 따로 있습니다. 아, 결산검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깐깐하신 의원님들은 검사위원이 되시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김두부였다. 그래서 행정 상감사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은 한국당 의원님들이 될 수 없겠죠. 다 민주당 하고 계시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하시면 됩니다. 의장님하고 친하셔가지고 협박을 하시든지 꼭 하셔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하시면 친한 사람 없는 거지. 네, 의장님이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저는 2018년도에 됐느냐 하면은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선거 나가셔야 되고, 저는 선거를 안 나가기 때문에, 한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의정 활동 앞에 3년 한 것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는 게, 재선 의원님들도 솔직히, 의원님 이거 뭐지? 잘 물어봐야 돼요.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모르세요. 그리고 같은 의원들끼리 지금 여기 교육을 다 받으러 오셨죠. 반에 가서 의회 가서 이야기하면 지금은 의원님들끼리 다 정보 공유하실 것 같잖아요. 절대로 공유 안 합니다.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지역구 안에서 구의원님들 서로 공유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본인의 관심 분야를 잘 가지셔서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다라고 딱 막아버리면 다른 의원님들 어린이집 관심 별로 안 가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 예산서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2018년 당초 예산을 보시고요. 처음부터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안에 사업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깊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쭉 있는 거 보면 내가 이거 관심 많은데 뭐지? 이러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저축지를 빨간 띠지를 붙이든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시의원님들은 이 예산 하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에 한번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울산의 언론이 보면 경상일보, 울매 뭐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만 기초의원을 언론에 내주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뭔가를 문제를 제시를 하거나 위법이 된 걸 찾아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랬을 때만 내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위법, 위반, 불법 이런 것만 나왔습니다. 저 찾아보시면 저는 이제 기초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언론 신문이고 뉴스고 어디 많이 나왔어요. 언론인 행사 잘하고 나와서요. 언론 행사 잘하고 보이죠. 아 그거는요 의원님께 제가 그걸 찾아 올려다가 지금 시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보면 언론사 행사가 축제가 전부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면서 이제 봤는데 그 절대로 짜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이야기했는데 울주군에 대송항이라고 그 간절곶에 가면 방파제 앞에 보면 이렇게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울주군의 불법입니다. 원래 그걸 이제 방파제에는 전국에 방파제에 건물 세우는 게 강릉시하고 울주군하고 두 개 있거든요. 울주군에 있는 그걸 이렇게 고정식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가건물을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불법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주식에서 3주라는 곳에 그 용호동 가면 마리나센 그 뭐지 용호동에 무슨 그거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람선 2개 띄워놓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한 대, 울주군에 한 대 띄워놨어요. 방파제 건물도 딱 띄워놨는데 방파제도 어떠냐면 그 회사의 배 높이에 맞춰서 시멘트로 방파제를 해놨어요. 근데 전국에 방파제를 시멘트로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다 퐁통 같은 걸 물에 띄워서 해놨거든요. 제가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한 2개월 동안 울주군 뭐 부산에 있는 수영만 요트장도 가보고 뭐 방파제 관련 이런 걸 다 보고요. 문제를 다 제기를 했는데요. 언론사가 울주군에 들어오는 언론사가 뭐 10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각 구의 도시에도 다 입 딱 다물어요. 제가 제일 친한 언론사인데 처음에 먼저 딱 줬어요. 독점하시라고.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다른 데다 또 탁 줬어요. 그래도 또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일주일 동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로 단합을 한 거예요. 왜? 우리 행정이 돈을 줘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줬겠죠.
금전적으로 준 게 아니고 사업을 주면서 그거를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뒤에 나왔어요. 일주일 지나서 제1일본가 어디에서 이제 조그마하게 냈어요. 언론에 그것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절대로 문제를 탁 집어야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언론이 되게 중요한데요. 시의원님들은 문제를 공부를 미리 하셔야 절대 그걸 적을 수 있어요. 보도자료를 미리 공부를 하셔가 보도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부분 의원님들도 보도자료 내시면 돼요. 근데 언론이 봐서 좋아할 만한 보도자료를 내셔야 돼요. 내 지역구에 무슨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 이건 절대로 안 내줍니다. 근데 그 언론이 제가 얼마나 파급력이 크다는 걸 느끼냐면 의원님들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니까 민원 해결해주고 알아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내면 불특정 다수들이 다 봅니다. 저는 행사 잘 안 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면 요즘은 TV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 전 잘 모르거든요. 저는 아직 저 지역구에 저 지역에 있는 의원 다른 분들 주민들도 제가 의원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언론에 한번 나오는 힘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왜 언론인을 자꾸 하느냐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보도자료를 계속 내세요. 내주든 안 내주든 상관없이. 그 부분을 활용 많이 하시면 되고 시의원님들은 그거 엄청 좋으실 거예요. 불법, 위법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서 그렇지.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냥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여기 체크를 해왔어요. 제가 다 잘 모르니까. 그 다음 이 예산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이용할 경우는 의회 의결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들 나중에 그 결산검사 자료 받으면은요, 전용 이체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전용 이체는 뭐 할 수 있는, 이체는 뭐 기구가 바뀌거나 행정 지체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좀 많습니다. 이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꿀주금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걸 뭐냐면 행정이 하기 나름에 그러면 우리가 저 전용을 많이 했으나 우리가 굳이 예산 심의를 해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 목적대로 쓰라고 예산을 해줬는데 행정이 마음대로 편의에 의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용이라는 게 네.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 금액이 적은 금액을 전용을 하는 거고 큰 금액은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작은 금액 이게 의원님들 금방 말씀하시는 거 큰 금액은 문제가 되고 작은 금액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금액은 그 크기가 네. 중요한 것보다는 이걸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짚고 싶어요. 아니 뭐 필요에 의한 행정이 하다 보면 저는 이 전용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별도로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작고 그거를 자꾸 상용화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거를 의원님들이 아무도 짚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들이 만약에 뭐 충분히 그 핵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꾸 지적을 해주면 행정부가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자기들이 예산 처음에 올릴 때 좀 더 꼼꼼하게 하겠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이만큼 풀로 예산을 잡아놓고 이 안에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제하자는 뜻이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금액이 많고 적으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 전용을 제일 많이 했으니 그 시설비 뭐 이런 거 아니면 운영비 이런 데서 사무관리비 뭐 이런 걸 많이 잡아놓고요. 운영비는 우리가 실제로 손을 잘 안 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그 통계목 안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많은지 지적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니까 실례를 한번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금액이 본 예산의 몇 프로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예산 쭉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안에 사업별에 뒤에 제가 그 사례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집행부는 우리가 필요하면은요 어떻게든 몫을 만들어 쓰고요. 필요가 없으면은 또 어떻게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입 부분이 있는데요. 세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모든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꿀주금 같은 경우는 뭐 원전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있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도 좀 의원님들께서 보통 보면 예산은 다 안 짚고 보시거든요. 왜 당연히 뭐 그거는 꼭 하다 뭐 필요하니까 오는 거니까 우리는 검토를 안 한다 그러는데 교부세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그 행정 공무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곳은 중부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울주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돈이 남아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세입 보실 때요. 아까 시 예산, 제가 시 예산서 추경 잠시 보니까 그랬는데 그 세입 추계할 때요. 추계를 세입을 많이 잡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입을 잡아놓을 때 일반 산업단지인가 그 일반 산단 조성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139억 4천 얼마가 이제 시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거는 시에도 일반 산업단지 분양해서 수익률이 작년에 얼마가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분양이 21몇 %밖에 안 돼가지고 수익이 별로 안 들었어요.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에너지 3단 수입이 뭐 많이 될 거라 한 50몇 % 될 거라고 해서 잡아놨는데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400 몇십억을 땡겨갔습니다. 220억 땡겨가고 뒤에도 200 몇억 땡겨가서 그런 경우에는 이 세입을 많이 잡아놓거든요. 세입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내가 많이 제가 자치단체장이라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러면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수입이 많아야 이거 쓸 곳이 많으니까 그러면 세입을 바로 많이 잡아놓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조금 잡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한번 심도 있게 보실 때 잘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민간 자본 이전해서 보조 사업하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도 결산 검사 다른 데 이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업들하고 매칭이 비슷하게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만 좀 살펴봐 주시면 투자 사업 여기 투용자 사업 세부 사업 설명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돼요. 그냥 투용자 심사 받았습니까? 해가지고 저는 이때까지 계속했어요. 투용자 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조건부 가결도 있고 뭐 그냥 통과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요 조건부 가결이면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 설명서를 받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야 거기 안에 문제가 뭔지를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는요 공무원 안에 다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선정한 의원님 뭐 이제 일반인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니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의원님들 많이 하시고 보통 홈페이지에 그런 공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친하시면 문제 다 알려줍니다. 왜? 공무원이 알려줘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재작년에 우리 그 복합외국센터에 갔는데 세계산업영화제 저희가 25억 들었거든요. 25억인데 원래는 20억 잡혀있던 걸 25억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산학영상문화센터 갔는데도 자기들이 의원님 이거 원래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그 현장 설명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설명할 때 말고 나와서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저는 그 말 하나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이러면 자기들이 막 어떤 과장님 설명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 제가 그걸 딱 적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와가지고 심의할 때나 그거 할 때 왜냐면 저번에 이거 지적이 되는 거 있죠. 왜냐면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도 몰라요.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공무원 안에 답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 정말이에요. 많이 떠봐야 돼. 네. 그리고 의원님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업무 보고 받을 때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 울주군에도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딱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어떤 의원님은 설명을 본인 다 하시고 답도 본인 다 하세요. 맞죠? 공무원 보고 예. 쭉 이래갖고 잘하겠습니까? 네. 그런 그 의원님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하도 이제 지적을 받고 발표를 가서
과장님 이게 잘못된 게 뭡니까? 이래 물으면요 과장님이 쭉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내가 잘 알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은 본인이 좀 잘하시는 거죠. 내가 잘하니까 이 설명을 쫙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의원님은 설명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의원이 공무원이 힘든 게 뭐냐면요 과장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잘 안 해갖고 와요. 왜 그러냐면 계장님들이 다 하니까 업무는. 근데 회의서상은 요즘은 저는 주장하는 게 회의를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쪽은 절대 그게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의원님은 오픈 되기를 바라고 안 하시는 분은 감춰지기를 바라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오픈이에요. 인터넷 방송 봐주시고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송을 저는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지적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이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의원님은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방송도 많이 나오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원님은 그냥 물어만 주면 됩니다. 답은 공무원이 쫙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면 그 과장 답변을 자기가 다 공부를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의원님들은 그냥 지적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과장들이나 모든 공무원이 할 일이지. 의원님들께서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어디 사고 보시도 아닌데 돈 얼마 받는다고 7급 공무원 7급 8호 정도밖에 급이 안 됩니다. 7급 공무원만큼은 일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지적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적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다 바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를 꼭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이런 거 보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지역에 있는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 뭐 이런 건 투자심사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조건부 가결됐을 때 투자심사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은 한 번에 통과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조건부 가결이면 그게 뭐 조건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고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사업 집행 실적 그다음에 예산 편성 비명세서 이런 것들 요거는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 달라고 해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꼭 행가면 이런 걸 준비를 안 하셔도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아니면 대형 사업은 저런 자료를 받아보셔야 이런 게 나오구나 하고 다음에도 내가 그런 예가 있을 때 찾아보기가 싶거든요. 다음에 돼서 받아보면 잘 안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 예산서 의원님들께서는 보시겠지만 예산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 보고 저는 처음에 봐갖고 이게 제 그 재무도 공부하고 회계도 공부를 했는데도요 모르겠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자꾸 보셔야 눈에 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저런 자료들을 한번 받아보시고 꼼꼼히 미리 검토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